나이 들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버립니다. 바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노년은 재미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재미만 남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근우 선생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바탕으로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재밌는 일이 없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가라앉는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이제 뭘 바라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면 인생의 재미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재미 그 자체가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큰 일이 있어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제야 인생이 잘 굴러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재미는 점점 작아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햇볕 좋은 날 걷는 산책길,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손주가 무심코 남긴 한마디, 잘 익은 김치에 밥 한 숟가락.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살아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거창한 행복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밥이 맛있으면 오늘 밥이 참 맛있네 하고 말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햇볕이 참 좋네 하고 말합니다. 누가 웃어주면 고맙다 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이런 마음이 쌓이면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부족한 점부터 봅니다. 밥이 맛있어도 예전만 못하네. 날씨가 좋아도 곧 추워지겠지. 자식이 전화해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했으냐. 이렇게 말하다 보면 행복이 와도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재미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재미는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재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는 연습을 멈췄기 때문에 삶이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힘들었던 일만 떠올리지 말고 오늘 그나마 괜찮았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가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팠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줬다. 드라마 한 장면이 웃겼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즐겁게 사는 사람은 지나간 인생과 오래 싸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자식을 조금 다르게 키웠더라면,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과거는 참 이상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후회되는 기억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분명 열심히 산 날도 많았는데 마음은 자꾸 못한 것만 붙잡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면 누구나 죄인이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날의 실수까지 끌어안고 가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이 들어 편안한 사람은 과거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그 일을 겪고 내가 조금은 달라졌구나. 과거를 후회로만 보면 상처가 되지만 배움으로 보면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제는 인생을 증명하려고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못 살았는지. 그런 계산은 마음을 더 늙게 만듭니다. 지나간 인생은 바꿀 수 없지만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남은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않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내려놓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밥 먹었는지 걱정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걱정이고, 결혼할 때는 배우자가 걱정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사는 형편이 걱정입니다. 부모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서운하고 못 살아도 걱정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힘들 텐데 왜 왔냐고 말하면서도 기쁘고, 자식이 바빠서 못 오면 자기 살기 바쁘구나 하며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마음이 편해지려면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내 노년의 행복을 맡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내 인생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자식은 부담스럽고 부모는 서운해집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무심함도 상처가 됩니다. 전화 한 통 늦어도 서운하고, 말투 하나 차가워도 서운하고, 명절에 조금 늦게 와도 서운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느라 버겁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도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유쾌한 사람은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나대로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할수록 자식이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이 생깁니다. 매일 전화가 안 와도 한 번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한 번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면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를 편하게 하고 자식도 숨쉬게 합니다. 네 번째로, 병과 늙음을 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눈도 침침하고, 이름도 예전처럼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남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적으로만 여기면 매일매일이 전쟁이 됩니다. 내 몸과 싸우고, 나이와 싸우고, 거울 속 얼굴과 싸우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나이 들어 지혜로운 사람은 몸이 약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예전 같지는 않구나. 그러니 조금 천천히 가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내 몸보다 일과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 든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평생 나를 데리고 살아온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는 다그침보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금 느려졌다고 미워하지 말고, 조금 아프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까지 버텨준 몸에게 가끔은 고맙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 그 마음 하나가 노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큰 일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꼭 거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 하루 한 장 책을 읽는 일,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일,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밥을 천천히 차려 먹는 일, 이런 작은 일들도 삶을 붙잡아주는 끈이 됩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냉장고를 정리해야지. 오늘은 20분만 걸어야지. 오늘은 책 한 쪽이라도 읽어야지. 오늘은 웃긴 영상 하나 보고 웃어야지. 이렇게 작은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매일 큰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덜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로, 체면보다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체면을 붙잡기 쉽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남들이 어떻게 볼까?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실수하면 창피하지. 물론 품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이 너무 무거우면 인생이 재미없어집니다. 노래하고 싶어도 참게 되고, 배우고 싶어도 늦었다고 말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함잖아 점점 굳어갑니다. 정말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실수해도 웃을 줄 아는 사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것을 어색해하면서도 한번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젊어 보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어렵고 앱으로 예약하라는 말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것이 더 아까운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묻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으면 배울 것이 많아지고, 배울 것이 많아지면 하루가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결국 재미있게 산다는 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많이 살았습니다. 부모 기대에 맞추려고 살았고, 자식 키우려고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 참으며 살았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게는 참 인색했습니다. 조금 쉬면 게으르다고 하고, 실수하면 못났다고 하고, 아프면 민폐라고 하고, 외로우면 나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젊은 날에 나도 애썼고 지금의 나도 애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매일 웃고 떠드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내 인생을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남은 시간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것, 작은 즐거움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유쾌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에 불평이 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에 여유가 쌓입니다. 그 차이는 살아온 고생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는 것에 두면 인생은 계속 부족합니다. 남은 것에 두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프고, 그 사람도 외롭고, 그 사람도 후회가 있고, 그 사람도 자식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끝난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오늘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재미가 뛰고, 얻고, 이루는 재미였다면 노년의 재미는 덜어내고, 바라보고, 음미하는 재미입니다. 예전처럼 멀리 뛰지 못해도 천천히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깊게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삶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도 된다. 남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만 살지 않아도 된다. 나이 들면 인생의 재미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재미만 남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나를 조금 웃게 하는 것, 나를 조금 편하게 하는 것, 나를 조금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 것. 그 하나가 있다면 오늘도 인생은 아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금씩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50 이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책과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그래도 사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